그날은 정말 날씨부터가 완벽했습니다. 4월의 토요일 하늘은 한 점 구름 없이 맑았고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은 살랑살랑 불어왔습니다. 마치 하늘도 축복해주는 것처럼요. 저는 딸아이 결혼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딸 민서는 저와 단둘이 살아온 제 전부 같은 존재입니다. 혼자서 키워내느라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힘든 시간을 견디게 해준 것도 결국 민서였어요. 이 아이만은 무조건 행복해야 한다고 그 마음 하나로 살아왔거든요. 예식장 대기실 안 민서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제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엄마, 나 진짜 결혼하는 거 실감 안 나.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머리카락을 가볍게 정리해 줬어요. 엄마도 그래. 근데 우리 민서 진짜 예쁘다. 정말로. 그 순간이 얼마나 벅차고 뭉클했는지 몰라요. 드레스 자락을 손으로 다시 한번 펴주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이 아이를 떠나보내는구나. 내가 아닌 누군가가 민서의 옆에 서는구나. 기쁘면서도 솔직히 말하면 조금은 쓸쓸했습니다. 민서를 지켜줄 사람이 생겼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엄마인 제 자리는 이제 조금씩 뒤로 물러나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식장 바깥에서는 하객들이 하나둘 도착하고 있었고 식전 음악이 은은하게 깔리고 있었어요. 플로리스트가 꽃 장식을 점검하고 사진작가는 셔터를 눌러가며 리허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그날 모든 게 완벽했어요. 아무도 이날 무슨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저 역시도 그랬고요. 딸의 손을 꼭 잡고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민서야, 오늘은 너의 날이야. 마음껏 예쁘게 행복하게 웃자.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꼭 안았습니다. 그 따뜻한 순간이 그렇게 갑자기 무너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결혼식 시작 10분 전이었습니다. 저는 하객 접대를 준비하느라 예식장 안팎을 오가고 있었고 딸 민서는 혼자 대기실 안에서 메이크업을 다시 손보며 거울을 보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웨딩 플래너가 숨이 찬 얼굴로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예식장 입구에 이상한 분이 오셨어요. 저는 순간 당황해서 되물었죠. 이상한 분이요? 무슨 일인데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신부님을 꼭 만나야겠다고 주장하시는데 말씀하시는 게 좀 심각해 보여서요. 무례하게 군 건 아닌데 표정이 예사롭지 않아요.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혹시 무슨 사고라도 생긴 건가? 아니면 신랑 쪽에서 문제가 생긴 건가? 머릿속이 어지러워졌지만 겉으론 최대한 침착하게 반응하려 애썼어요. 어디 계신가요? 제가 나가볼게요. 웨딩 플래너를 따라 예식장 입구로 가보니 정말 단정하게 차려입은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한 사람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얼굴엔 화장기 하나 없었지만 눈빛은 아주 단호했어요. 그런 사람을 저는 그날 처음 봤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신부 어머님 되시죠? 네, 맞습니다만. 무슨 일이신가요? 그녀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이 결혼식 잠깐만 멈춰주실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저는 온몸이 굳는 것 같았습니다. 예?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은 누구시죠? 그녀는 망설이다가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오유진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결혼식의 신랑 지훈 씨의 여동생입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신랑의 여동생이라고? 그런데 왜 지금 이 순간에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지? 저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유진이라는 그 여자는 분명 거짓말을 하려는 눈빛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무언가를 참아온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오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요. 저는 이 결혼이 잘못된 결혼이라는 걸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민서 씨는 이 결혼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등에 소름이 돋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예식장 안은 여전히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웨딩 마치 리허설 소리가 들리고 있었고 하객들은 사진을 찍으며 축하 분위기에 취해 있었어요. 그 와중에 이 낯선 여자의 말은 마치 그 모든 것과 정반대되는 차가운 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여기서 말씀하실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따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예식장 한쪽 하객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빈 방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믿기 힘든 이야기의 첫 단초를 듣게 되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를 들은 제 심장은 여전히 쿵쾅거리고 있었습니다. 유진 씨, 아까 하신 말 농담이 아니신 거죠? 진심이신 거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네, 거짓말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얼마나 두렵고 무례한 일인지 잘 압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민서 언니는 너무 큰 상처를 입게 될 거예요. 그건 절대로 막고 싶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라고 손짓하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러면 자세히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알아야 이 상황을 판단할 수 있겠죠. 유진 씨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 몇 장과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이건 오빠가 아직 법적으로 이혼이 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서류예요. 이건 법원 홈페이지 캡처고요. 그리고 여기 이 사람은 오빠의 세 번째 아내였던 분입니다. 지금도 연락을 하고 있어요. 그녀는 핸드폰을 제게 내밀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이혼 절차 미완료라는 문구와 함께 지훈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메시지 창에는 한 여성이 보낸 긴 대화들이 보였습니다. 지훈 씨는 이 모든 걸 민서한테 숨긴 채 결혼을 하려고 한 건가요? 유진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커요. 오빠는 자기 입으로 말한 적이 있어요. 어차피 들키지 않으면 괜찮다고요. 제가 오빠에게 따졌을 때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결혼은 계약일 뿐이다. 실패해도 또 하면 된다고요. 전 그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 제가 믿었던 오빠가 아닌 것 같아서 그 후로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듣는 내내 저는 점점 입술이 마르고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제 딸을 보낸다고요? 민서가 어떤 아이인데요. 사랑을 믿고 사람을 믿고 그 사람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가려고 준비한 아이인데 그런 아이를 두고 거짓과 위선으로 뭉쳐진 인생을 살고 있는 남자에게 보낸다고요. 민서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죠. 네. 오빠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민서 언니는 너무 착해서 이런 얘기 들어도 다 이해하려 할 거예요. 그래서 더 무서웠어요. 그걸 알면서도 결혼하려는 오빠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고요. 그제야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듣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민서에게 이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했고 이 결혼은 잠시 멈춰야 했습니다. 유진 씨, 고맙습니다. 정말 용기 내주셔서 고마워요. 저 혼자였으면 이런 이야기 죽었다 깨어나도 몰랐을 거예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슴에 담긴 무거운 진실을 안고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나마 저를 버티게 해주었습니다. 대기실 문 앞에 서 있는 제 두 다리는 아직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숨을 한번 고르고 문을 열자 민서가 거울 앞에 앉아 메이크업을 다시 정리받고 있었고 친구 몇 명이 사진을 찍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 평화로운 풍경이 이제는 믿기지 않을 만큼 멀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어디 갔었어? 걱정했잖아. 민서가 웃으며 말했지만 제 얼굴을 본 순간 그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바로 다가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요?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우리 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는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모른 척 할 수는 없었습니다. 민서야, 우리 얘기 좀 하자. 중요한 얘기야.
친구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메이크업 아티스트에게 양해를 구하고 나서야 둘만 남았습니다. 민서는 불안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지훈 오빠랑 관련된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도 아이는 직감했나 봅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유진이라는 분이 찾아왔어. 지훈 씨 여동생이래. 그런데 민서야. 너한테 꼭 알려야 할 게 있어. 제가 하나씩 말을 꺼낼수록 민서의 얼굴에서 피가 서서히 가셨습니다. 지훈 씨가 아직 이혼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 과거에 3번의 결혼 시도가 있었고 그중엔 위장 결혼과 불륜도 있었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그의 3번째 아내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는 것까지. 민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눈만 동그랗게 뜨고 듣고 있었고 점점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말이 끝나기 전에 조용히 고개를 숙이더니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리 없어. 아니야. 지훈 오빠가 그럴 리가 없잖아. 엄마, 그 사람 얼마나 날 사랑한다고 했는데. 우리 미래도 다 이야기했어. 저는 그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도 믿고 싶었어. 근데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민서야, 너의 인생이 걸린 일이야. 이건 누군가의 실수나 오해가 아니야. 분명한 증거들이 있어. 민서는 잠시 저를 밀쳐내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웨딩드레스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에 번진 메이크업, 부풀린 머리카락, 하얀 드레스. 엄마, 나 이 결혼 못하겠어. 그녀가 입을 열었을 때 저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른이었고 자신의 감정과 선택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아이였습니다. 무엇보다 사랑을 믿었던 그녀의 믿음을 배신한 상대에게 더 이상 아무 말도 해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예식장 진행자가 들어와 조심스레 상황을 물었습니다. 저는 짧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결혼식 잠시 연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랑 측과 이야기 좀 나누고 싶네요. 그 이후의 상황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습니다. 민서는 드레스를 벗고 조용히 메이크업을 지었고 저는 지훈 씨 측 부모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유진 씨가 준비해온 자료들을 보여주자 신랑 측 부모는 얼굴이 하얘졌고 끝내 사과를 하며 결혼을 무기한 연기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예식장은 곧 조용해졌고 참석한 하객들에게는 사정, 설명 없이 혼주 측 사정으로 결혼식이 연기되었음을 공지했습니다. 웨딩 플래너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우리 얼굴을 보고선 더 묻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장 복도를 나설 때 민서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무너진 것 같지만 그래도 감사해. 엄마가 있어줘서, 그리고 나 대신 진실을 봐줘서.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민서, 이건 무너진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거야. 진짜로 너를 아껴줄 사람을 만날 준비를 하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아무도 없던 예식장을 뒤로한 채 조용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한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믿습니다. 예식장을 나서는 길, 조용했던 로비에 민서의 발소리만 메아리처럼 퍼졌습니다. 아직도 드레스 자락이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 속에 아이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겠지만 표정만큼은 단단했습니다. 저는 그런 민서의 옆모습을 조심스럽게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괜찮겠니? 조금만 쉬었다 갈까? 민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가요. 사람들 더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이 이 결혼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생각하면 숨이 막혀요. 차에 올라타고도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결혼식을 배경으로 한 달달한 광고가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저는 얼른 끄고 말았습니다.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 나 바보 같지 않아요? 민서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왜 바보야? 넌 아무 잘못 없어. 사랑한 게 잘못은 아니야. 내가 믿은 사람이 문제였던 거지.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근데 엄마, 사실 나 좀 무서웠어요.
그 사람 너무 완벽한 척 했거든요. 오히려 그게 이상했는데 내가 그걸 그냥 넘겼어요. 어릴 때부터 좋은 사람이고 다정하고 가족한테도 예의 바르고 그런 모습만 봤으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다정함도 그 예의도 다 계산이었나 봐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딸이 이런 생각을 혼자 안고 있었단 게 미안했고 아무것도 몰랐던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엄마도 몰랐어. 유진 씨가 아니었으면 우리 다 속았을 거야. 민서야, 널 지켜준 건 내 감이야. 그 무서움이 너를 멈추게 한 거야. 그 용기가 지금 널 여기에 있게 만든 거고. 그 말을 들은 민서는 고개를 떨군 채 작게 웃었습니다. 그 사람 나한테 혼잣말처럼 말한 적 있어요. 자긴 사람 잘 속인다고. 웃으면서 장난처럼 말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하니까 그게 진심이었나 봐요. 그 순간 저는 다짐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아이가 다시는 그런 사람에게 속지 않게 도와야겠다고. 그리고 언젠가 민서가 진짜 사랑을 만나게 된다면 이번처럼 절대 혼자 싸우지 않게 하겠다고. 차는 어느새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집 앞 골목은 평소보다 더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민서는 뒷좌석에 놓인 부케를 조심스럽게 들고 내렸습니다. 그 하얀 부케가 오늘따라 유난히 무거워 보였습니다. 이거 버릴까 하다가 그냥 가져왔어요. 이상하죠? 결혼 안 했는데. 아니야. 그건 내가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야. 그 마음은 소중해. 상처가 된다고 해서 버릴 필요는 없어. 천천히 내가 괜찮아질 때까지 두자. 그날 밤 민서는 자신의 방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국을 끓이며 문 앞에 조용히 놔뒀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언제든지 곁에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오늘 문 앞에 나타난 그 낯선 여자 유진 씨. 그녀가 없었더라면 오늘의 진실은 아마도 결혼 후 몇 년이 지난 후에야 드러났을지도 모릅니다. 아이가 아이를 낳고 더 깊은 상처 속에서야 깨달았을지 모릅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또 다른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진심을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유진 씨에게 꼭 연락해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서의 방불이 꺼진 걸 확인하고 조용히 핸드폰을 켰습니다. 유진 씨가 남긴 명함을 꺼내들고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제 딸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당신의 용기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며 저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앞으로의 날들이 우리 딸에게 부디 더 이상은 눈물이 아니라 따뜻함으로 채워지기를. 그날 이후 며칠 동안 민서는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그녀의 방문 앞에 조용히 아침 식사를 놓아두고 문을 두드리기보다는 노크 없이 다녀갔습니다. 그저 아이가 스스로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고 싶었습니다. 억지로 끌어내는 건 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불안했습니다. 이 아이가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혹시 무너지진 않을까? 밤마다 민서 방에서 들리는 작은 뒤척임 소리에 저는 숨을 죽였고 어떤 날은 제가 먼저 깨어 문 앞에 서서 아이의 기척을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3일쯤 지났을까요? 어느 아침 부엌에서 차를 우리고 있는데 조용히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민서가 수건으로 머리를 감싼 채 거실로 나와 있었습니다. 퉁퉁 부은 눈으로 저를 보고는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밥 좀 줘요, 엄마. 그 말에 저는 얼마나 울컥했는지 모릅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미리 준비해둔 국을 데우고 밥을 담아 상에 올렸습니다. 민서는 젓가락을 들고 한 숟갈, 또 한 숟갈 조심스럽게 밥을 넘겼습니다. 그렇게 밥 한 그릇을 거의 다 비운 민서는 마지막 한 숟갈을 입에 넣기 직전에 말했습니다. 엄마, 나 다시 취업 준비할래요. 이번에는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 찾아볼래요. 그리고 나중에 진짜 괜찮은 사람 만나게 되면 그땐 엄마랑 같이 알아봐줘요. 나 혼자 결정하지 않을게요. 그 말에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민서는 식사를 마치고 천천히 일어났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긴 했지만 이번엔 문을 열어둔 채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유진 씨에게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커피 한 잔 하실 수 있을까요? 직접 감사 인사드리고 싶어요. 몇 시간 후 그녀에게 답장이 왔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내일 점심시간 괜찮으신가요? 다음 날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그녀는 깔끔한 셔츠와 정장 바지 차림이었고 표정은 여전히 단호했지만 조금은 지친 기색도 엿보였습니다. 제 이야기를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대부분은 그냥 지나쳐요. 괜한 오지랖이라고 하면서요. 오히려 제가 감사해야죠. 덕분에 우리 딸 인생이 망가지기 전에 멈출 수 있었어요. 그녀는 잠시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도 제 오빠한테 처음엔 많이 속았어요. 말도 조리 있고 배려심 깊어 보였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늘 좋은 인상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다 겉모습이었어요. 점점 가까워지면서 진짜 모습을 보게 됐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은근히 죄책감을 주거나 저를 무시하는 말을 툭툭 던졌어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말을 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런 모습이 너무 교묘했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너무 괜찮은 오빠였으니까 제가 아무리 말해도 믿어주질 않았어요. 나중엔 오히려 제가 예민하다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와 함께 오래 눌러왔던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오빠가 민서 씨를 만난다고 했을 때 저는 너무 불안했어요. 처음엔 뭐라 말할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그냥 두면 안 된다는 생각이 점점 커졌어요. 또 누군가가 상처받는 걸 보고 있을 순 없었거든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용기 앞에 정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민서가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분명 이 경험이 나중에 아이에게 단단한 버팀목이 될 거예요. 그건 다 당신 덕분이에요. 그녀는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전 제 몫을 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민서 씨 생각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더라고요. 금방 일어날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카페를 나서며 저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잔뜩 흐려 있었던 지난 며칠과는 다르게 오늘은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햇살이 마치 우리를 격려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서가 다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작은 발걸음을 떼기 시작한 후 저는 조심스레 아이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다가 어느 날 민서가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옆에 앉았습니다. 요즘은 좀 어때? 밤에 잠은 잘 자고? 민서는 책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수는 여전히 적었지만 예전처럼 무표정한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눈빛에는 아주 약간, 정말 아주 약간의 생기가 다시 돌아온 듯 했습니다. 며칠 후 민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혹시 지난번 그 여자분 연락 다시 왔어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날 이후에 문자 몇 번 주고받았어. 커피도 한잔 했고. 민서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분한테 고맙다고 전해줘요. 제가 직접 말할 용기는 아직 없지만 진심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겨우 눈물을 참으며 웃었습니다. 그래, 전할게. 꼭. 그날 밤 저는 다시 유진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서가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네요. 고맙다고. 직접 말할 용기는 아직 없지만 마음은 진심이에요.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그 말이면 충분해요. 저도 민서 씨 마음 잘 알아요. 언젠가 직접 마주하게 되더라도 부담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민서는 작은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방 청소, 간단한 요리, 아르바이트 공고 살펴보기. 하루하루가 조심스러운 걸음이었지만 그 안에는 다시 살아가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서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상담 받아보려고 해요. 그냥 누군가한테 내 얘기를 좀 제대로 해보고 싶어서요. 엄마한테 말 못하는 것도 많잖아요. 저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민서야. 정말 잘 생각했어. 나도 그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먼저 말해줘서 고마워. 민서는 그날 이후로 일주일에 한 번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다녀와도 별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얼굴빛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어느 날은 상담을 다녀온 후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엄마, 나 그 사람 얘기하면서 처음엔 눈물만 났는데 지금은 그냥 끝났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게 좀 이상하면서도 편해요. 저는 그 말이 얼마나 대견하고 고마운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아이는 자기만의 속도로 회복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저는 처음으로 결혼식 날의 그 순간을 떠올려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민서가 흰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던 모습도, 문 앞에 서 있던 유진 씨의 결연한 표정도 이제는 제 마음속에 뚜렷하게 자리 잡은 한 조각의 기억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날이 어떤 의미로는 우리 가족이 다시 태어난 날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처를 남기긴 했지만 동시에 진실을 마주하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든 날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오늘도 다짐합니다. 아이가 다시 웃을 수 있도록, 삶을 다시 사랑할 수 있도록 옆에서 묵묵히 함께 걸어가겠다고.